세바시 영상 이금희 아나운서 나오셔 가지고 자존감 다이어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아나운서 준비생들이 써 나가는 다이어리래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준비하는 것들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오늘 영어 공부 10분 하기라든가 오늘 독서 10분 하기, 뭐 1시간, 2시간 넘어가는 거는 힘들어서 실패할 수 있지만 10분 하기는 그야말로 성공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성공했을 때 V 표시하고 그걸 보면서 흐뭇해하는 거예요. 나 이거 오늘 해냈어 하면서 그렇게 자존감을 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자존감 다이어리를 써 나갈 것을 이렇게 권유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도 필요한 다이어리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실천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플래너 쓰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무리한 계획을 세워나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계획을 높게 잡아서 세워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뭔가가 힘들 때, 뭔가가 잘 일이 안 풀릴 때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단계 조정을 나가는 거예요. 자존감 다이어리 형식을 이용해서 다만 쉬지 않게끔, 힘들다고 해서 오늘은 그냥 쉬고 넘어갈까? 예, 이게 아니라 쉬지 않되 조금씩 조금씩 그래도 해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영어 단어 10분 외우기, 오늘 독서 10분 하기, 오늘 수학 문제집 10분 풀기, 이런 식으로 쉽게 쉽게 해서 오늘 잘했네, 오늘 나 이거 성공했네 해서 그런 어떤 아이들이 나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해서 느끼면서 힘 받고 열심히 공부해 나갈 수 있도록, 예, 그런 어떤 자존감 다이어리 같은 것들을 좀 활용해 나가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자존감 다이어리와 비슷하게 우리가 칭찬 일기를 써 나가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 나라 스스로를 칭찬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뭘 칭찬해 줄 수 있지? 오늘 학원 가기 싫었는데 그래도 꾹꾹 참고 학원 가서 선생님 말씀 집중해서 듣고 열심히 공부한 나를 칭찬해 하면서 그렇게 칭찬 일기를 쓰는 거예요. 하루에 하나든 혹은 2개든 3개든 좋습니다. 그렇게 칭찬 일기를 써 나가다 보면은 어떤 변화가 생겨나냐 하면은요, 칭찬받을 일을 찾아서 해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 일기 쓰기를 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일기를 뭘 써야 될지 굉장히 고민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일기를 쓸 그 거리를 또 만들어서 그 어떤 활동들을 해 나가더라고요. 오늘 이거 해 가지고 일기 써야지, 이런 식으로요. 이게 칭찬하기도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칭찬 일기 써야 되니까 오늘 도서관에 가 가지고 책 한 권 빌려와야 되겠다. 빌려와 가지고 책 읽고 이거 칭찬 일기로 남겨야지, 기록해 둬야지, 이렇게 그 하나의 루틴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칭찬 일기 쓰도록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아시겠죠? 아이들 스스로도 난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자리하도록 스스로도 노력하게끔 해주고요. 우리 부모님도 너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이번에도 우리 잘해볼까 하면서 이렇게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것 또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버려지는 달력을 이용해 가지고 제가 플래너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A4 용지로 이렇게 맞춰 가지고 이렇게 접고서 이거를 잘라 가지고 여기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들도 이렇게 잘라 가지고 이거는 뒷부분 있잖아요. 요런 뒷부분에 이렇게 이어 가지고 붙인 거예요. 그래서 왼편에는 자존감 다이어리에서 이렇게 달성하기 쉬운 것들, 계속 꾸준히 해 나가야 할 것들을 정리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수학, 우공비, 초등수학에서 페이지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해서 아이에게 몇 페이지까지 할 수 있어 물어보고서 적어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독서해서 이제 책 제목, 그리고 지은이에서 어디까지 읽기, 뭐 영어 단어 외우기 해서 아이한테 몇 개 단어 외우기 해서 적어 내려가게 하고요. 자존감 다이어리 이렇게 공부 계획도 있지만 아이들이 좋아하는 중간중간 TV도 보고 만들기, 오락기 게임도 하도록 이렇게 아이들의 즐거움도 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존감 다이어리를 이렇게 왼편에 이렇게 꼭 이렇게 달력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우리 노트 같은 거 있잖아요. 플래너 있잖아요. 그래서 한 면에는 자존감 다이어리로 이용을 하게끔 하고요. 그리고 오른편에는 제가 성취감 다이어리 해가지고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성취감 다이어리는 뭐냐 하면은 달성하기가 쉬운 게 아니라 달성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달성하기가 어려운데 이것만큼은 도전해 나가고 싶다. 그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를
예, 끙끙대면서 풀었을 때 그 성취감 정말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취감 다이어리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봤는데요. 그래서 성취감 다이어리에서 자존감 다이어리에서는 그래서 우공비 초등 수학에서 몇 페이지까지 이렇게 정리를 했다면은 성취감 다이어리 같은 경우 좀 더 어려운 버전으로 수학 심화 문제, 최상위 수학에서 이렇게 풀기라든가 뭐 오답 문제 풀기, 틀렸던 문제 풀기라든가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독서, 읽는 거는 그래도 쉽게 달성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쓰는 거 힘들어 하잖아요. 글쓰기 힘들어 하잖아요. 그럼 이제 글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성취감 다이어리란에 적어둘 수 있는 거죠. 해가지고 빈 란에는 어떤 글을 써 나갔는지 뭐 일기 쓰기도 되고 뭐 독서록 작성도 되고 자신이 쓴 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는 거죠. 성공했으면 동그라미, 뭐 실패했으면 X 혹은 뭐 참 잘했어요 스티커 이렇게 붙여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뭐 영어 같은 경우 영어 단어 외우기 좀 달성하기 쉬운 것들 했다면은 이 성취감 다이어리 같은 경우는 단어를 이용해서 문장 만들기 해가지고 여기에 만든 문장을 적어주면 더 좋겠죠.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성취감 다이어리인 만큼 또 여기에 이제 뭐 시험 보기 해가지고 관리 차원에서 엄마가 시험을 출제하고서 뭐 받아쓰기를 하든 아니면은 뭐 제대로 잘 공부를 했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해가지고 여기에 잘했어요라든가 이런 피드백 정의를 해주면 좋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예시용으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거든요. 달력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더니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거는 엄마가 이렇게 예시로 해줬는데 이제 나름대로 또 이제 꾸미기 뭐 그림도 그려놓고 어떤 것들을 정리해 나갈까 막 고민이 많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자존감 다이어리, 성취감 다이어리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달성하기 쉬운 것들, 그것들을 계획을 세워보고 그리고 또 힘든 것들, 달성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해야 한다는 것들 또한 이제 성취감 다이어리에다가 정리를 하는 거죠. 이 방법 추천해 드리고요. 탁상 달력이기 때문에 책상 위에 두고서 이제 공부를 하면 좋잖아요. 이렇게 보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에 이렇게 이 종이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붙인 거예요. 이렇게 남은 종이를 일 안에는 해가지고 종이를 붙였고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보면은 시선이 향하게 되잖아요. 그럼 한번 읽어 내려가면서 이제 문장들을 공부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문장 하나 이렇게 적어줘도 좋습니다. I'm stay home tomorrow 해서 이제 영어 문장 하나 적어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초등학교 1학년 친구 같은 경우는 받아쓰기, 일기쓰기 해나가면서 자주 틀리는 글자들 활용한 문장 있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엄마가 정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뭐 10,000원을 1,000원 10장으로 바꿨다 해가지고 뭐 어려워하는 단어들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 받아쓰기를 했다. 처음에는 못했는데 할수록 재미있었다 해가지고 이런 문장들 자주 틀리는 어떤 맞춤법의 단어를 활용한 문장들 자신이 써나갔던 어떤 일기의 문장들을 이렇게 써봤고요. 그리고 이제 한자 공부도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산의 진미 해가지고 한자로도 보여지게 이렇게 읽고 이렇게 산과 바다에서 나오는 온갖 재료로 만든 신기한 음식을 가리켜서 이제 산의 진미라고 한다 해서 이렇게 보이면은 이제 읽게 되어 있고 시선이 향하게 되어 있고 그렇거든요. 여기에 또 뭐 볼견이라는 뭐 한자 하면 이게 견이 들어간 낱말, 견본, 견문, 의견, 견해가 있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앞에서 이제 계획들을 이렇게 세웠다고 했잖아요. 자존감 다이어리, 성취감 다이어리. 그래서 이 성취감 다이어리에 이제 시험 보기가 있어요. 이거 엄마 시험 보기예요. 엄마 시험 보기 해가지고 이를테면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일기 쓰기에서 이제 받아쓰기를 하잖아요. 그럼 자주 틀리는 문장들 해서 이걸 미리 이렇게 채워놓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시험 다 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정리를 해두는 거죠. 자주 틀리는 맞춤법의 문장들을 정리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성취감 다이어리에서 이제 단어를 이용해서 문장 만들기 했다고요, 영어. 그러면은 그 이후에 이제 문장을 쓰고 오래 기억할 수 있게끔 이렇게 문장을 쓰고 자꾸 보고 익숙해지게끔 이렇게 적어두는 거죠. 그리고 한자 공부도 했다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아이가 잘 기억했으면 좋은 것들 혹은 자주 틀리는 것들 해서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붙여주면은 공부해야지 하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쉬엄쉬엄 하면서 다리에 앉아가지고 혹은 방 안에서 왔다 갔다 뭐 만들기 하다가도 공부하다가도 해가지고 자꾸 눈에 이제 띄면은 이게 저절로 이제 기억이 되고
예, 저절로 익혀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 예, 여러분에게 추천해 드립니다.